컴퍼니의 클라우드 클리닉 AWS 테크 에반젤리스트인 윤석찬님과 함께합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AWS 클라우드 클리닉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5월 새 소식 매달 하는 생방송 시간이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달 제가 AWS에서 나온 신규 소식들을 좀 전해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궁금하신 점거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지난 4월 달에 한 달 됐네요, 벌써. 4월 28일 날 진행을 했었고, 그때도 이제 여러 가지 소식들 많이 이제 전해드렸는데, 오늘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소식들을 보는 페이지 보면요. 원래 이제 어느 정도 서비스가 출시되는지 보니까 700건 넘는 신규 피처들, 서비스들이 출시가 됐네요. 작년에도 한 1,700건 정도 되고요. 지난번에 제가 마지막 소식은 아마존 앱플로우라고 하는 신규 서비스 이제 소식을 알려드렸고요. 제가 이제 좀 준비한 몇 가지 소식들,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아마존 클라우드 와치에 신테틱스라고 하는 서비스가 정식 출시가 됐는데, 클라우드 와치가 최근에 분석 관련한 서비스들이 많이 출시가 되고 있어요. 컨테이너 인사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출시가 많이 되고 있는데, 뒤에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파치 카산드라용 완전 관리형 서비스인 아마존 키스페이스라는 게 이제 출시가 됐고요. 아파치 카산드라라고 하는 노에스케일 데이터베이스 중에 구글의 빅테이블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고, 로우 기반의 데이터를 이제 특성화시켜서 만들어 놓은 노에스케일 DB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분산형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요걸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페이스북에서 만들어서 아마 오픈소스로 공개된 건데, 완전 관리형 서비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용법 중에 람다 함수가 이렇게 키스페이스에 쿼리 던져서 하는 거, 다이나모DB랑 거의 비슷한데 성격이 조금은 다르죠. 노에스케일마다 조금 성격이 다르니까. 좋은 거는 서울 리전에 출시가 됐어요. 서울 리전에서 산드라 클러스터 구성을 해서 운영할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시작하기를 보시면 키스페이스 생성부터 해서 테이블 생성, 데이터 인풋하고 쿼리하는 기본적인 방법들이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 쿼리 가가지고 실제로 이제 쿼리 던져보면 간단하게 쿼리가 실행이 되는 것도 보실 수가 있거든요. 아주 손쉽게 키스페이스 만들고 테이블 만들고 이제 CQL이라고 카산드라 쿼리 랭귀지라는 이제 별도 SQL 랭귀지가 있는데 그런 걸 이제 작업해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4월 27일 날 이탈리아의 밀라노에 새로운 리전이 출시가 됐죠. 지난번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아프리카에 케이프타운 리전이 출시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밀라노에 이제 정식 출시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리전은 지금 계속 이제 확대되고 있는 중이고, 인도네시아랑 오사카랑 이렇게 이제 출시 예정이 있습니다. 좀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아마존 리눅스 2 평가판에서 커널 라이브 패치 기능이 추가가 됐어요. 되게 이제 여러분들 이제 아마존 리눅스 1을 많이 쓰고 계실 텐데, 이제 최근에 2가 업그레이드가 됐고, 아마존 리눅스 2로 많이 이동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되게 이제 커널을 이제 우리 패치하고 나면은 OS를 다시 한번 재가동을 해야 되잖아요. 아마존 리눅스2의 커널이 패치를 하고 난 다음에 재가동 없이 바로 라이브로 업데이트되는 그런 기능입니다. 굉장히 좋은 기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이지메이커 노트북하고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 요게 이제 정식 출시가 됐는데, 리전이 이제 확장된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이제 서울 리전이 출시가 안 돼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레스 빈스톡 관련해서 아마존 리눅스 2 버전들 계속 이제 아마존 리눅스 2에 대한 업데이트가 최근에 많아졌어요. 기존 플랫폼에 많이 탑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쿠버네티스 버전이 1.16으로 업데이트가 됐어요. 예전에 제가 3월 달에 1.15 버전 업데이트 했던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1.16 버전 업데이트가 됐고요. 1.13 버전 사용 중단 부분도 있고, 네, 이런 부분도 아직 고지가 됐습니다. 6월 30일부터는 이제 1.13 버전은 이제 사용되지 않는다는 거. EK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버전 업데이트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월 초로 넘어가 볼까요? 이제 5월 초 넘어가서 아까 이제 제가 아마존 AWS 람다 레디 파트너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아마존 RDS 레디 파트너도 이제 또 같이 출시가 됐어요. 이 AWS 서비스 레디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AWS 파트너들 중에 특정 서비스를 잘하는 회사들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AWS 람다랑 그다음에 아마존 리눅스 2, 그다음에 프라이빗 링크라고 해서 VPC를 서로 연결해주는 기능들, 그리고 RDS 이제 5월 5일 날 출시된 거, 레드시프트 이렇게 이제
서비스들을 좀 특화해서 기능을 잘하는 그런 회사들을 이제 소개해주는 프로그램이고요. 혹시 이제 여러분들이 요 기능들을 좀 잘 쓰고 싶은데 좋은 파트너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면 프로그램을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존 일라스틱 서치 서비스의 울트라 웜이 정식 출시된 게 있네요. 요거 굉장히 중요하고 또 왜 서울리전에 출시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 아마존 일라스틱 서치를 쓰고 계신 분들 그 스토리지 용량이 좀 모자랐다 이런 분들이 있으시면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3페타바이트까지 로그 데이터를 10분의 1 불가한 가격으로 사용을 해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라스틱 서치 세팅을 할 때 울트라 웜을 체크를 해서 켜놓으시면 여러분들 로그를 울트라 웜에 저장이 되고 또 이제 사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라스트서치의 대용량 로그를 저장하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서비스일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좀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트러스트드 어드바이저라는 부분에 5가지 비용 최적화 점검 항목이 추가된 게 있네요. 그 부분에 뭐 세이빙 플랜이라든지 일라스틱 캐시, 레드시프트, 일라스틱 서치, RDB 요 이제 5가지 항목들이 추가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하고 있는 리소스에 대한 비용에 대한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콘솔에 가보시면 이렇게 있어요. 기능이. 가면 이제 비용 부분, 성능 부분, 보안, 내결함성, 서비스 한도 이렇게 5가지를 가지고 이제 체크를 해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80불 정도가 좀 오버 차징이 되고 있다. 이런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거든요. 뭐 안에 가보면 이제 엘라스캐시 노드나 뭐 RDB 뭐 이런 이제 부분들을 다 확인을 해주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닌지를 이제 확인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이제 트러스트 어드바이저라고 이렇게 쳐시면 서비스로 이렇게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트러스트 어드바이저를 꼭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클라우드와치 로그 인사이트 뭐 쿼리 저장 허용 이런 게 있네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클라우드와치에 뭔가 통계 분석하는 기능들이 많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 한번 좀 살펴 보면 좋을 텐데 이 클라우드와치에 보면 이제 여기 인사이트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로그 그룹과 인사이트가 있거든요. 이제 어떤 로그 그룹을 세팅하고 인사이트를 통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클라우드와치 분석을 바로 해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RDS OS 매트릭 같은 거를 해서 뭐한 12시간 동안에 이제 있었던 부분들을 이제 체크를 해보면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와서 이제 분석, 뭐 특별한 문제는 없죠. 네,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조금 뭐 길게 잡고 해도 이런 식으로 이제 OS 매트릭들을 갖고 와서 이제 분석을 딱 해준다. 시각화도 해주고. 서비스 분석해주는 도구들이 컨테이너 인사이트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컨테이너의 모니터링 해줄 수 있는 가짜 서비스도 있고요. 아까 제가 이제 소개해드린 그 신테틱스라고 하는 기능도 이제 추가가 돼가지고 카나리에 대한 웹사이트 모니터링 이런 것도 이제 가능하고요. 또 이제 여기 컨트리뷰트 인사이트라고 그래가지고 또 이제 내가 원하는 샘플 룰에 따라 가지고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에 따라서 그 로그들을 분석해서 그거를 이제 실시간으로 시각화해주는 이런 기능도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최근에 요 밑에 분석 기능들, 그 인사이트 기능들, 신테틱 기능들 요거 좀 많이 사용해 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직 이제 콘솔이 이제 한국어 안 돼 있다는 얘기는 이렇게 따끈따끈한 서비스라는 거거든요. 잘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여기 이제 오로라 멀티마스터 8개 리전으로 제공 범위 확장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이번에 이제 멀티마스터 기능이 이제 서울 리전에도 이제 추가가 돼서 사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로라 같은 경우에는 싱글 마스터에 이즈 리플리카를 해가지고 분산을 하게 되잖아요. 이 멀티마스터라고 하는 건 라이터가 2개 이상 있는 겁니다. 그러면 라이터가 2개 있으면 2개 사이에 동기화는 어떻게 하냐? 네, 그거는 이제 저희가 알아서 잘 해주게 되고요. 그 멀티마스터에 대한 고려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챙겨가지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멀티마스터에서 지원하지 않는 SQL 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2개의 그 라이터들 사이에 싱크 동작을 하는데 무리가 많이 가는 거. 캐스케이드 절을 사용할 수 없다든가, 시리얼라이즈블을 사용할 수 없다든가, 이노디 풀텍스트 인덱스 잘 안 되는 거, 오버헤드가 큰 SQL 문들에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부분들 확인하셔서 하면 좋고요. 이 멀티마스터라는 게 이제 아무래도 어떤 특정 그 컬럼을 같이 라이팅을 하면 충돌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개 우리가 이 멀티마스터를 사용할 때는 샤딩을 해서 데이터를 분석해서 테이블을 좀 쪼갠다거나 테이블 내 데이터를 쪼갠다거나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멀티마스터를 통한 고가용성 애플리케이션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블로그에 있거든요. 이 블로그를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고가용성 사용하기 위한 몇 가지 팁들, 그리고 뭐 라이트 노드 충돌 방지 방법들, 이런 거 이제 잘 활용하시면 성능이 아주 좋게끔 사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네. 여기 아마존 캔드라라고 하는 회사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계학습 기반의 검색 엔진이 출시가 됐어요. AWS 리인벤트 때 출시 예고가 됐는데 이번에 이제 정식 출시가 됐습니다. PDF나 워드 파일 이제 다양한 스토리지에 있는 파일들을 검색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요걸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은데 이제 그 가격이 좀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좀 초기에 프리티어는 조금 뭐 문제가 없지만 시간당 이제 2불 뭐 좀 엔터프라이즈급은 5불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격이 조금 만만치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회사에서 주로 이제 사용하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캔드라 같은 경우에는 좋은 게 뭐냐면 어떤 질문에 대해서 구문 대비해서 이제 답변을 이제 해주게 되고요. 재밌는 거는 이제 그 홍콩 가기대 김성훈 교수님이 아마존 캔드라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프로젝트를 만들어가지고 운영하는 걸 이렇게 보여주신 적이 있거든요. S3에다가 이제 기본적으로 파일을 올려가지고 검색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검색 콘솔이 나오게 되고요. 키워드를 이제 넣으면 뭐 김성훈 교수님 오피스가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바로 이제 그 웹페이지에서 검색해서 나오는 걸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방도 이제 바로 찾아주고 이렇게 이제 아주 그 손쉽게 사내 검색 엔진을 이제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캔드라 소개해드렸고요. 최근에 이제 딥러닝 관련한 또 게임 많이 런칭이 됐네요. 5월 11일 날 텐서플로우용 일러스트 인프런스 딥러닝 컨테이너 파이썬 텐서플로우 버전 업데이트 했고 파이토치 딥러닝 컨테이너 지원도 했고 기능도 많이 추가됐네요. 지금 여러분은 차은희의 클라우드 클리닉을 듣고 계십니다. 재밌는 게 이제 AWS 클라우드9의 테마가 바뀌었대요. 네. 그게 이제 제딱 테마라고 굉장히 유명한 테마인가 봐요. 네, 요 제딱 테마가 출시가 됐는데, 요거 이제 잠깐 볼까요? 네. 이게 지금 그 AWS 클라우드9이라고 해서 클라우드 ID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작업을 해볼 수가 있고요. 네. 여기 이제 세팅을 보니까 요 테마가 있는데, 요거 이제 클래식 테마거든요. 제 테마를 보니까 예, 좀 약간 훨씬 약간 깔끔하고 좋네요. 혹시 이제 클라우드9에서 클래식 테마가 좀 지루하신 분들, 요거 제 테마 바꾸셔가지고 사용해 보셔도 좋겠네요. 좀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이나모 DB에 원래는 이제 문자열이나 이진에 넣을 값이 안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테이블 키가 아닌 경우에. 그래서 요런데 이제 넣을 값 지원해 줬다는 거 기능도 있네요. 요것도 많은 분들이 조금 신경 썼던 기능들 같은데, 요것도 있고요. 이제 크라우드 포메이션에 ECS의 그린 블루 지원 해주는 게 들어있네요. 요것도 꽤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크라우드 프론트에서 ECS 블루 그린 지원이 안 돼서 조금 요거 구성하기 어려웠던 분들이 계셨던 것 같은데 요것도 이제 좋은 기능인 것 같고요. 얼마 전에 엘레스트 빈스톡에 그 콘솔 화면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엘레스트 빈스톡에 가보시면 이렇게 이제 아주 콘솔이 아주 재밌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새로 환경을 세팅을 해보면 웹서버 환경 뭐 이렇게 선택할 수 있고 원하는 환경도 바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추가 옵션 구성을 보시면 이제 굉장히 많은 설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넣을 수 있거든요. 엑스레이 구성도 해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인스턴스랑 용량 이런 것들 구성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단일 인스턴스인데 이걸 이제 뭐 스팟 인스턴스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고가용성의 스팟 온디맨드 다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해가지고 좀 더 가격을 저렴하게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고가용성 구성을 가면 로드 밸런서 구성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럼 로드 밸런서를 규칙을 넣어서 추가를 할 수도 있고요. 애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도 추가할 수 있고, 아니면 이제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 추가할 수도 있고, 기존의 클래식 로드 밸런서 추가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업데이트 배포 방식에 대해서 이제 보시면 배포를 할 때 한꺼번에 한 방에 모두 배포를 하거나 아니면 롤링 배포를 하거나 추가 배치를 배포를 하거나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배포 방식이 있는데 이번에 추가된 게 이제 트래픽 분할 배포 방식이에요. 그래서 특정 애플리케이션의 트래픽을 이제 분할을 해가지고 몇 퍼센트씩 나눠 갖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배포를. 이 기능이 이제 추가된 거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과거보다는 콘솔이 조금 좋아져서 좀 환경 세팅하기가 좀 더 좋아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아마존 EKS 보안 모범 사례에 출시된 것도 있고요. EKS 관련해서 EKS 베스트 프랙티스 보안 사례집도 있으니까 요거도 이제 EKS 쓰시는 분들은 꼭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 쿠버네티스용 CDK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클라우드 디벨롭 킷이라고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로 AWS 자원들을 관리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쿠버네티스 관련한 또 출시가 되는데 요게 그 오픈소스로 나와 있어요. 요거도 한번 살펴보셔도 좋겠습니다. 뭐 거의 다 왔네요. 네. 5월 지난주에 출시된 것 중에 보면은 텐서플로우 2.2용 딥러닝 컨테이너 추가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RDS 포스트그레스QL 버전 출시된 것도 있고, AWS 시스템 매니저 파라메타 스토어를 통해서 AWS 가행 영역 및 로컬 영역에 대한 쿼리 지원 요 기능이 추가됐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여러분들 그 AWS 시스템 매니저라는 이제 관리 도구가 있죠. 여기에 파라미터 스토어라고 어떤 데이터들을 이렇게 잘 저장해 놓고 우리가 쿼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임시 저장소 기능 같은 게 있어요. 여기에 이제 AWS의 리전에 있는 서비스들을 이제 쿼리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퍼블릭 파라메타에 보면은 리눅스 AMI ID 쿼리를 한다거나 윈도우 AMI ID 쿼리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여기 이제 AWS 리전하고 엔드포인트 쿼리를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인프라에 대한 리전 쿼리를 던졌을 때 어떤 리전이 있는지 볼 수 있고, 엔드포인트나 뭐 에이지 정보, 그리고 각 에이지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것들 이렇게 이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여기 지금 보니까 버지니아 리전 같은 경우는 에이지가 6개가 있네요. 많군요. 그리고 이제 아마존 킥사이트의 세이지메이커 통합 기능도 이번에 출시가 됐는데, 그 세이지메이커는 여러분들이 이제 딥러닝 학습을 하고 모델을 만들어서 서비스까지 해줄 수 있는 서비스고, 여기에 나온 데이터들을 킥사이트라고 하는 시각화 도구로 시각화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여기 블로그를 보시면은 킥사이트 데이터 소스에 아마존 세이지메이커를 추가해서 원하는 대로 시각화를 해볼 수 있는, 세이지메이커에 들어있는 모델의 쿼리를 던져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값들을 연결해가지고 시각화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요거는 이제 한글화 돼 있으니까 이제 다 나오지 않았고요. 영어로 보면은 이제 최근 나온 것까지 보이거든요. 5월 27일 출시된 것 중에 여기 보시면 앰플리파이 iOS, 앰플리파이 안드로이드 정식 출시된 부분이 있네요. 아직까지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제 며칠 후에 바로 번역이 될 텐데, 그 AWS 앰플리파이라고 모바일 라이브러리가 있잖아요. 그 라이브러리에 안드로이드하고 iOS용 버전이 이제 출시가 된 거고요. 여러분들 혹시 이제 iOS하고 안드로이드 앱 개발자라고 하시면 앰플리파이 사용하실 때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소스 코드가 코틀린 코드도 있고 스위프트 코드도 있고 안드로이드용 자바 코드도 있고, 그러다 이제 깃허브에 그 코드가 오픈돼 있으니까 꼭 한번 보셔도 좋겠네요. 자, 이렇게 5월 한 달 동안 있었던 새 소식들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6월 말에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짚어서 좀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그런 기능들, 서비스들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 달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